신기하게 저희가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비교해보면 진짜 거짓말처럼 이 팔자주름이나 입꼬리 또는 이 턱 라인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내 치아도 라미네이트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소중한 32개의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윤정입니다. 요즘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아를 하나도 깎지 않고 하얀 도자기를 덧붙여 가지런하고 깨끗한 치열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치과의사의 눈으로 보면 그런 광고 사진들의 치아가 제법 삭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말 치아를 하나도 깎지 않고도 라미네이트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표면에 얇은 세라믹 비니어를 덧대어 심미적인 개선을 하는 치료입니다. 최근에는 캐드캠이나 백금박을 이용하는 등의 기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얇고 정교하게 치아 앞면을 수복하는 최소 삭제 또는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좀 더 대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라미네이트하고 치아가 절반 이상 깎여서 아주 조그맣게 다 갈아놨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전의 전통적인 라미네이트의 경우 치아 삭제량이 요즘의 라미네이트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치아를 그 정도로 갈아내고 하는 것은 라미네이트가 아닌 크라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치아를 라미네이트로 치료했다면 그것은 적절한 치료 방법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케이스의 경우도 요즘 같으면 무삭제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케이스지만 20년 전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치료했던 케이스인데요. 전체적으로 0.3mm 이상을 삭제하고 라미네이트 시술을 완료했던 사진입니다. 보통 이 정도 삭제량이 전통적인 라미네이트의 일반적인 삭제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과연 내 치아도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한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무삭제가 가능한 경우와 무삭제가 안 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 치아가 이런 상태인데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가능할까요? 무삭제 라미네이트 당연히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빈 공간만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치아 앞면의 형태와 색상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해서 각자의 안모에 조화를 이루어 보다 자신있고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큰 경우에는 그 원하는 모양이나 배열보다 튀어나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는 모든 치아를 삭제할 필요가 없고 가지런한 배열을 위해서 꼭 다듬어야 하는 치아의 부위만 부분적으로 선택적 삭제를 하는 개개치아 맞춤형 라미네이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케이스에서 환자분들이 치아를 삭제를 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한 부위가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정돈되어서 삭제된 상태만으로도 만족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이 삭제를 하시고 가시면서 더 안 붙여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물론 형태를 다듬는 수준의 삭제라서 치아의 에나멜층 안에서만 국한적으로 삭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치아가 시리거나 크게 손상되지 않고, 이런 채소 삭제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기본 기술의 발전으로 0.1mm까지, 아니 그 이하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부분적 치아 삭제를 시행한 상태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비포 사진과 대조해보지 않는다면 어디를 삭제했는지 모를 정도로 최소한의 삭제를 시행합니다. 심하게 울퉁불퉁한 치아를 가지런하게 정렬하기 위해서 잇몸 절제술과 최소한의 삭제를 병행하여 라미네이트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치아 사이 공간을 메우고 싶어 하신 7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인데요.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자연스럽고 깔끔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크라운이 필요한 치아에는 크라운을 하고, 라미네이트가 가능한 치아에는 라미네이트를 해서 함께 적용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다만 색상이나 두께를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경우 라미네이트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가 정말 요만해졌다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라미네이트가 잘 떨어졌다라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크라운과 라미네이트를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정도가 심하고 거꾸로 물리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 라미네이트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치아에 맞게 크라운과 라미네이트를 맞춤형으로 적용하면 치아의 삭제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가장 심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색상을 밝게 바꾸고 싶거나 치아 색이 얼룩덜룩한 경우, 앞니가 튀어나온 경우, 벌어진 치아 같은 다양한 경우에서 최소 삭제 또는 무삭제를 치아마다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맞춤형 라미네이트로 보다 자연스럽고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우선 자신 있게 활짝 웃지를 못하시다가 처음 라미네이트를 딱 붙이고 웃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어색해 하세요. 근데 한 1, 2주 뒤에 체크하러 오셔서 보면은 표정이 달라져 있으세요. 신기하게 저희가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비교해보면 진짜 거짓말처럼 이 팔자주름이나 입꼬리 또는 이 턱 라인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도 많이 웃게 되시면서 근육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말 얇은 도자기 조각을 치아의 표면에 정확하게 잘 적합시켜서 제대로 붙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호흡을 이렇게 제가 참고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에 위치시키고 단단한 세멘트가 굳기 전에 기포 없이 잘 위치된 것을 확인하고 또 사이사이 치실이 잘 들어가도록 잇몸에 자극이 되지 않게 다듬는 것까지 하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요. 진작 할 걸 그랬다 활짝 웃으시는 환자분들의 미소를 보면 정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치료받으신 환자분들께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린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세 치아 지킴이 이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